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키네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허브 가운데 하나이며 고고학자들은 미국 원주민들이 감염과 상처 치료를 위해서 400년 이상 사용해온 사실을 발견하고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에키네시아의 줄기는 길며 꽃의 색상은 분홍색 또는 진분홍색의 단일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꽃의 중앙에는 일반적으로 보라색이나 브라운 색상을 나타냅니다. 1. 에키네시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고슴도치, 즉 에키노스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이유는 에키네시아 꽃 가운데 원추형 씨앗 부분이 커다란 성난 고슴도치의 가시와 유사해서 붙여졌습니다. 2.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에키네시아를 이용하여 성홍열, 매독, 말라리아, 혈액 중독, 디프테리아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인기가 있었던 에키네시아는 항생제 도입 이후부터 사용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독일에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키네시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대부분 독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 오늘날에는 감기와 독감에서 나타나는 목의 통증,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키네시아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에키네시아는 치료 효과가 있는 다당류, 당단백질, 알카마이드, 휘발성 오일,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카마이드는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을 생성하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지네이스와 5-리폭시지나아제를 억제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5. 뿌리에는 줄기 윗부분과 다른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에는 냄새가 나는 화합물인 휘발성 오일이 고농도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식물의 지상 부분에는 면역계의 활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다당류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키네시아의 이러한 활성 물질의 조합이 다른 허브에 비해서 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 독일에서는 에키네시아의 지상 부분을 감기 치료와 유도 감염,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은 곳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에키네시아 폴리덧 식물 뿌리는 독감과 유사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도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에키네시아는 에취네이시어 앵거스티폴리어, 에취네이시어 폴리더, 에취네이시어 퍼퓨리어 등 3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키네시아 추출물의 경우에도 에키네시아 종류와 추출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출물을 이용하여 정제, 캡슐, 연고 등을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의 약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키네시아의 일반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여러 실험실과 동물 연구들을 통해서 에키네시아가 면역 기능을 향상해주고 통증 완화와 염증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및 항바이러스와 같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문적인 약초 재배자들은 에키네시아를 사용 시 유도 감염과 칸디다에 의한 여성의 외음질염, 그리고 중이염, 무좀,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상처 부위 치료가 느린 경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실험실에서 실시한 예비 연구에서는 에키네시아가 시코린산과 결합할 때
대장 종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단순 호진 바이러스 감염 전에 복용했을 때 입술 발진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에키네시아와 감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키네시아가 일반적인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들은 허브가 감기에 대해서는 좀 더 회복 시간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에키네시아가 전혀 감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러나 여러 임상 연구들은 에키네시아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각한 감기의 경우에는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초기 감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콧물이 나고 목이 따끔거리면서 열이 나는 독감 증상이 있는 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일 동안 매일 에키네시아를 여러 번 나누어 복용시킨 결과 에키네시아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3. 14개의 임상 연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에키네시아가 감기 증상을 58% 감소시키고 기간도 1일에서 4일 정도 짧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 가운데 하나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에키네시아 사용량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감기에는 높은 품질의 에키네시아 보충제를 선택해야 하고 처음 며칠간은 매일 에키네시아를 반복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소아의 경우 어린이에게 에키네시아를 복용하게 할 경우에는 소아 청소년과 의사와 상의 후 복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제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성인의 경우 1. 감기, 독감, 인후감, 방광염 등의 일반적인 면역 체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하루에 3번 에키네시아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10일 이상은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에키네시아는 공복에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음식과 같이 복용해야 하며 큰 유리잔으로 한 잔 정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에키네시아로 만들어진 크림이나 연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허브는 과거부터 인체를 강화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브는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허브나 보충제, 약물 등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브를 복용 전에 건강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2. 결핵, 백혈병, 당뇨병, 결합조직 질환, 다발성 경화증, HIV 또는 에이즈, 자가면역 질환,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키네시아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에키네시아는 면역계를 억제하는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에키네시아를 포함해서 허브 제품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드물지만 에키네시아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특정 항원에 접촉한 뒤 나중에 그 항원에 다시 접촉할 때 일어나는 매우 격렬하고 즉각적인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특히 목조임, 호흡곤란, 실신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입니다.
5. 천식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국화과에 속하는 데이지 꽃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에키네시아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에키네시아의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 메스꺼움, 현기증, 안구 건조 등이 있습니다. 8.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에키네시아를 복용 후에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결절성 홍반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결절성 홍반은 사춘기부터 20, 30대의 여성에 많이 나타나는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9. 에키네시아를 경구 형태로 복용할 때 혀의 일시적인 마비와 따끔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 에키네시아는 임신 또는 모유 수유하는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 복용하는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 같은 임신 관련 건강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임신이나 모유 수유 시 에키네시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키네시아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에키네시아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에코나졸 약물과 에키네시아의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에코나졸은 발, 무좀 같은 효모 감염에 치료하는 항진균제로 에키네시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키네시아와 에코나졸을 같이 사용하면은 효모 감염에 의한 재발률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면역 억제제와 에키네시아의 상호작용입니다. 면역 억제제 약물은 암을 치료하거나 장기 이식 시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에키네시아는 면역 기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에키네시아와 상호작용하는 약물로 카페인이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몸속에 있는 카페인 성분을 분해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페인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에키네시아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